페이지 펴고 우리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과서 다 같이 펼쳐볼까요? 네, 다 잘 펼친 것 같네요. 선생님한테 한번 집중해 볼게요. 집중해 박수를. 네,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혼자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학급 규칙을 정했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나요? 네. 네, 좋아요. 선생님이 어떤 학급 규칙을 말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우리 호연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체육 시간을 없애고 막 수학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 같은 거를 늘린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이 체육 시간 대신에 수학 시간이랑 국어 시간을 더 늘린다고 했던 학급 규칙도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죠? 한번 발표해 볼 사람.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 다음으로 좋아하는 무슨 시간이 선생님이 줄인다고 했었죠? 쉬는 시간이요. 맞아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없애고 다 수업 시간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학급 규칙을 혼자 정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이 이런 학급 규칙을 정했을 때 여러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서 선생님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한번 발표해 볼게요. 혹시 그때 자기 감정이 어땠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저희의 얘기를 안 듣고 혼자 규칙을 정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네, 민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뭔가 학교는 교실은 다 같이 지내는 공간인데 저희의 뭔가 얘기를 다 같이 듣지 않고 선생님 혼자만 선생님 혼자 생각으로만 한 것 같아서 좀 속상했어요. 그쵸. 맞아요. 속상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혼자 이제 학급 규칙을 결정하지 않고 이제 마무리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학급 규칙을 정했었던 게 우리 저번 사회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선생님이 학급 규칙을 결정했던 것처럼 국가에서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네, 호연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학급 회의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권력을 한 기관에 다 몰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알아볼 학습 목표는 이건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생님과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의 힘을 나누는 삼권 분립의 뜻을 알고 이것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잘 읽어주었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삼권 분립의 뜻과 또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총 이렇게 활동 3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은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활동 2번은 삼권 분립 삼각형을 완성해 보면서 어떻게 각 기관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서로를 감시하며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를 영상 시청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왜 지금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활동 1,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진다면 이라는 것을 주제로 정말 한 기관이 모든 나라의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3가지 국가기관을 배우고 또 각 기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봤는데 먼저 우리 국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 발표해줄 친구 있나요? 여기 한번 호연이가 발표해볼까요? 네, 국회는 법을 만들기도 했고 또 예산안이 있으면 그거를 심의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아주 잘 예산안 심의까지 그 역할을 잘 발표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지수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법원에서는 또 재판
재판을 하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우리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 뭐가 있었죠? 우리 한번 발표해볼까요, 또? 네, 마지막 민호가 한번 발표해볼게요. 네, 정부에는 주로 나라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정부는 법에 따라서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기관이었죠. 우리 이렇게 각 국가기관에 하는 역할들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온 건 국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아까 친구들이 말해줬던 그 법원이라든지 그다음 정부가 하는 그런 권력들을 국회가 다 빼앗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떤 위기를 맞을지 선생님이 수업 전에 나눠줬던 그 활동지에 자유롭게 모둠별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총 3분의 시간을 줄 거고요. 혹시 상상하기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물어봐도 되고 또 어떤 점이 어렵다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면 됩니다. 선생님 한번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 이모들 혹시 상상할 때 어려운 점이 없나요? 아, 그렇군요.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 1모듬은 지금 어떤 상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국회랑 법원이랑 그 정부랑 하는 일이 다 합쳐졌다고 뭔가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가 재판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을 또 국회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하기도 하니까 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국회의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상상했던 것들을 모두먼데가 더 다양하게 토의를 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한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발표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1모듬부터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저희는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도 함께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뭔가 의원이 나쁜 일을 했을 때 국회에 있는 사람이 또 재판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둘이 사이에서 뭔가 친하다면은 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1모듬이 말해준 거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회의원한테 당연히 유리하게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럼 우리 2모듬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저희는 예전에 뭔가 한 권력이 몰린다는 게 저번 역사 시간에 배웠던 독재 정권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국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모두 빼앗는다면 독재와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저번 역사 시간에 배운 것까지 활용을 해서 독재 정권을 생각해줬는데 잘 생각해보면 독재 정권일 때 문제점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자, 우리 3모듬도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모두 6모듬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았는데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활동에서는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권력을 분립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활동에서는 한 기관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예측을 해보았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한 기관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두 기관이 등장을 할 건데 그 두 기관이 각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이 이 앞에 있는 3가지의 사례 카드를 줄 거예요. 사례 카드 안에는 우리 앞에 써져 있는 국회 그리고 법원, 정부 중에 두 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기관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토의를 통해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모둠부터 6모둠까지의 각각의 이끈이가 나와서 먼저 사례 카드를 받아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다 사례 카드를 잘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든 분들과 함께 토의하여 어떠한 기관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학습지에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모든 친구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기관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국회랑 법원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모둠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찾아주었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국회가 법원을 감시하고 있죠. 네, 우리 3모둠은 어떤 기관이 등장했나요? 저희는 국회랑 정부가 등장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보니까 국회가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나라 살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니까 뭔가 국회랑 정부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근거를 잘 잡아서 잘 찾아주고 있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 다 끝난 모둠들은 손을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선생님을 바라봐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각 모둠마다 어떠한 두 기관이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모둠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희는 국회랑 정부라는 기관이 등장을 했는데요. 사례 카드에서 보니까 국회가 정부가 나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국회와 정부라는 두 기관을 아주 잘 찾아주었고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있다라고까지도 그 관계까지 아주 잘 얘기해 주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모둠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는 법원이랑 국회라는 두 기관이 등장을 했는데 법원이 국회가 과연 법을 공정하게 잘 만들었는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어떤 두 기관이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법원이랑 국회요. 네, 맞아요. 법원이랑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랑 국회가 일단 어떤 관계였나요? 서로 뭔가 견제하고 균형을 또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균형을 이루고 있죠. 우리 국회에서 가장 핵심되는 역할이 법을 만드는 역할인데 법을 잘 만드는지에 대해서 감시해주고 있다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모둠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6모둠까지 모두 친구들이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찾은 사례 카드를 들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국회, 법원, 정부 중에서 한 곳에다가 그 사례 카드를 붙여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와 법원의 두 기관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국회와 법원 우리 사이에다가 이 사례 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화살표 표시까지 같이 해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1모둠의 서기들부터 나와서 이제 사례 카드를 국회와 법원 사이에 붙여볼 겁니다. 자, 1모둠 서기부터 나와주세요. 네, 다른 친구들은 모둠에서 잘 붙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기관이 어떤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잘 해주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이모둠의 서기가 나와볼게요. 네, 이번에는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는 이제 3모둠이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두 다 앞에 사례 카드를 잘 붙여주고 그리고 두 기관 사이의 관계까지 화살표로 아주 잘 표시를 해주었어요. 우리 이제 완성된 그림을 같이 봐볼 텐데요. 우리 그림이 화살표 방향이 혹시 어떤가요? 한쪽으로 쏠려 있나요? 아니면 양쪽으로 되어 있나요?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국회와 법원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양쪽으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혹시 어떤 모양 같나요, 우리?
모양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단단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한 기관에만 권력이 몰리는 것이 아닌 세 가지의 기관들이 모두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하는 것을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삼권 분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가 삼권 분립을 왜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활동 3번인 영상을 시청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우리 두 기관, 각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떻게 견제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삼권 분립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다 보았죠? 영상에서는 우리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이 국회가 만든 어떤 법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고 또 감옥에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법원이 그 재량을 발휘해서 다행히 그 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옳다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A라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국회랑 지금 법원의 상황이었는데 국회가 무조건적으로 뭔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곳은 법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실행했을 때 억울함을 조금 더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상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각 기관들만이 일을 하고 뭔가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까지 배운 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이 칠판에 써져 있는 이 모양을 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회, 법원, 정부가 각자 힘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견제와 또 균형을 이루는 이 모양을 뭐라고 했었죠? 삼권 분립이요. 아,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선생님이 칠판에도 한번 써볼게요. 삼권 분립. 자, 그렇죠. 세 개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는 것, 바로 삼권 분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렇게 국회, 법원, 정부가 귀찮게 세 개의 힘을 나누어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 같은 국민의 이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맞아요. 이렇게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앞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삼권 분립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이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그 노트북이 다 뒤에 있죠? 그 노트북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